네, 2022년 6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 아니죠. 정보완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겨누는 것 같습니다. 정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린치핀은 이화영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이던 2012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화영 씨는 당시 4년 전까지는 국회의원이었죠.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18대에는 하지 못하고 19대에 출마하는데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이화영 의원에게 8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 김만배 씨와 같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남욱 변호사하고 이 김만배 씨와 같은 매체에 있었던 언론사 기자 배모 씨, 그가 2억 원을, 두 사람이 2억 원을 마련해서 김만배 씨에게 건넸는데 그중 8천만 원을 이화영 씨에게 전달했다. 선거자금으로 써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돈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선거자금으로 쓰였겠죠. 근데 왜 했느냐? 당시 이재명 씨는 성남시 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올해 초에 확보했다는 거죠.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사실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남욱 변호사하고 배모 전 기자가 2억 원을 만들어서 김만배 씨에게 줬다 그러는데 이 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 씨가 당시 민주당 소속, 성남시 지역에서는 꽤 힘이 있는 민주당 소속 A 의원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하겠다라고 했다. 김만배 씨가 2억 원을 받아서 성남시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민주당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받아갔다는데 김만배 씨는 그 돈 중에 8천만 원은 이화영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그 시절에 이 성남시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A 의원의 B 보좌관을 2차례 만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B 보좌관은 이화영 씨와 상당히 가깝다. 이건 무슨 그건가 했더니 전부 다 성균관대학 출신이다. 김만배 씨도 성균관대학, 이화영 씨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그 다음에 A 의원의 보좌관도 성균관대 출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뭔가 하면은 당시 이제 대장동 사업이 대장동 사업은 몇 차례 추진됐었죠. 근데 그걸 LH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 논란을 빚다가 결국은 이제 성남시가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성남시가 추진해야만 좋죠. 그 다음에 그거를 공영개발로 하느냐, 민영개발로 하느냐.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대장동 땅을 사놓고 있었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니까 민영개발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건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화영 씨는 그게 이제 2012년 선거에서는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당선됩니다. 그죠? 12년부터 18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18년에 이재명 씨가 지사에 당선됐을 때 이화영 씨는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취임을 합니다. 정무부지사가 있는데도 별도로 평화부지사를 만들어서 그에게 한 자리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2020년부터는 일산에 가면 킨텍스라고 굉장히 큰 전시시설이 있죠. 거기에 이사를 합니다. 지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3년이라서 내년 8월까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산 킨텍스나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씨의 측근이 아니면 가기 어려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럼 이재명과 이화영 씨의 관계는 짐작이 되는데 또 이 이화영 씨가 재밌는 거는 19대 대선에서 19대 총선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그때 무소속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 동해 삼척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쌍방울이란 기업이 툭 튀어나오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가 이 대장동 개발을 성남에서 LH 같은 거 만들어서 할 것처럼 하다가 민간으로 민영 개발을 살짝 돌리고 한 과정들이 뭐지 하고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5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을 다르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그 법을 고치게 하라고, 그 시행령을 고치게 하라는 법을 만드는 정부 완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런 보도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건 누군가가 검찰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흘려줬다는 얘기죠. 네,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된다는 신호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야 간의 정치 싸움의 결과물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재명 씨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이게 어떻게 민영개발로 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가 떼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느냐, 그리고 반대급부는 무엇이냐, 이게 계속 궁금증인데 그 린치핀 중간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하고 만약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 측과 연결이 됐다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이라는 이름이 툭 등장했고 그 이름을 김만배 씨가 거론했다는 사실입니다. 또박또박 이재명 씨를 향한 수사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방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송영길 씨로부터 계양을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성공했지만 과연 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지, 또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완박이라는 상당히 입법 독재적 법률을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화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 수사를 같이 보시기로 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